자, 수업합시다. 이번에는 개체군의 특징이죠. 개체군의 특징은 좀 신경이 쓰이는 거야. 개체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죠? 이른바 개체, 군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어야 돼? 같은 종들이어야 돼. 같은 종. 같은 종에서의 특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개체군의 특성, 개체군의 밀도, 무슨 뜻이야? 개체군이라 그랬으니까 같은 종의 밀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같은 종의 밀도를 말하는 거고, 밀도라는 건 무슨 뜻이야?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몇 개 있냐라는 거지. 우리 옛날에 말할 때 뭐랑 비슷해? 인구 밀도랑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구라는 건 인간, 인간이라는 건 같은 종, 같은 인간의 인구 밀도는 어떻게 돼?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이 사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건 뭐 있어? 서울이 있겠지. 서울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면적은 좁은데 개체수가 많지, 인간 수가 많지, 인구 밀도가 매우 많은 거지. 근데 강원도는 어때? 땅덩이 굉장히 넓은데 인구가 거의 없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적지. 밀도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돼야 되겠죠. 얘도 단어 하나만 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개체군의 밀도는 수시로 변해 안 변해? 엄청 변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야? 이입, 이출, 들어오는 거, 이출, 나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 같은 면적에 다른 놈들이 들어와. 그럼 인구 밀도가 늘어나겠지. 이출, 나가.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겠지. 사망과 출생, 사망률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 밀도가 작아지겠지. 출생률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지겠지.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곡선인데 얘는 시험에 100% 출제되는 거야. 이번 단원에서는 얘만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첫 번째, 우리는 개체군의 생장곡선이지. 개체군의 생장곡선은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체군이 증가가 어떻게 된다고? J자 곡선으로 생장하는 거야. J자 곡선으로 생장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 대부분의 생물은 암컷과 수컷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마리가 짝을 이루겠지. 근데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인간을 빼고, 인간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어? 두 마리 이상의 몰라 새끼를 낳는단 말이지. 그럼 두 마리가 짝을 이뤄서 두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개체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론상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은 J자 곡선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J자 곡선으로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는 없지. 왜? 개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많이 필요해? 먹이가 많이 필요하지. 또 뭣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지. 서식지 환경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었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늘어날수록 먹이와 서식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먹이는 뭐돼 있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서식지도 뭐가 있어?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환경 저항이라는 게 받는데 그 환경 저항이 바로 뭐야? 먹이, 서식지 저항을 받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면 어떻게 돼? 대부분의 생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야.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거기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없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 개체수가 먹이가 한계가 있고 서식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때 우리는 뭐라 그래? 환경 수용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 먹이, 그 면적에서 서식지 면적을 말하는 거야. 면적에서 환경에서 최대랑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체수를 더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수용력을 증가시키면 돼. 먹이를 주면 되는 거지. 됐니? 또는 뭐야? 서식지 공간을 늘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환경 수용력이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먹이를 더 줌으로 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다시 평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론상 곡선을 우리 뭐라 그래? J자 곡선, 실제 곡선을 뭐라 그래?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 수용력 그렇고요. 한 번씩 배웠으니까 생존 곡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개체군에 뭐 있어야 돼? 생존 곡선이야. 이번엔 개체군의 생존이야, 생존. 어떻게 생존해 가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1형 있는데 얘가 대부분 봐. 1형이 굉장히 덩치 큰 포유류들이 보통 이렇게 해. 그래서 어렸을 때 사망 비율, 상대적 나이가 50세진, 그러니까 자기 상대적 나이에 어린 시절에 죽는 애들이 거의 없어. 왜 그러겠어? 덩치 큰 포유류들은 새끼를 적게 낳으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대부분 수명을 거의 다 하고 사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의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거지. 이걸 1형. 반대가 있지, 반대가 있어. 태어나서 대부분 죽는 애들이 있어. 대부분 죽는 애들. 이게 1형의 반대인 3형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개체수를 무진장 많이 나버리는 거야. 그 초기 사망률이 너무 높아.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덩치가 작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겠지. 대표적으로 해양생물의 무척추동물 또는 물고기들. 어류지. 그러니까 어류는 물고기들. 너네 유튜브로 이따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면 유튜브 하지 보지? 1시간씩 보고 자잖아. 또 왜 그래? 유튜브 1시간씩 보고 자지? 선생님 엊그제 인스타 올렸는데 그거 65만 오늘 66만 찍었던데 뭐 66만 그 올리면 나오는 거지 뭐. 알겠어? 나 인스타 됐니? 근데 악플들이 좀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고 있어. 이 악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안 되지. 알겠어? 뭔 얘기 하다는 거지? 유튜브로 물고기 알 낳는 거 한번 봐봐. 알을 몇 개나? 수십만 개나 수십만 개 또는 수억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근데 걔네들이 부화되면서 어떻게 돼? 대부분 잡혀먹지. 알겠니? 그러다가 어때? 아주 적은 수량이 살아남는 거란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생존 개체수가 되는 거지. 어린 물고기 또는 무척주 동물들. 됐어요? 그 다음에 봐. 2형이 되게 재밌지. 2형은 뭐야? 거의 어떻게 해서 사망 비율이 뭐 나이 먹어서 죽으나 중간에 죽으나 늙어서 죽은 애들이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하게 비율로 줄어든다는 건 일정하게 죽는다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조류라는 건 세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덩치가 작은 종류의 포유류, 다람쥐, 토끼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 죽는 비율이나 나이 먹어서 죽는 비율이 비슷하더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야. 뭐 이런 것들을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틀려오지는 않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단어만 조금 알면 되겠죠. 자, 계속합니다. 얘는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 얘는 시험에 나오면 틀려오는 애들도 너무 많아. 얘는 시험에 나오면 틀려오는 애들 너무너무 많다.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많다. 엄청나게 많은 거야. 됐니? 바로 뭐야? 지금 뭐 배우고 있지?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뭐지? 개체군. 그러니까 개체군이 뭐지? 같은 종. 근데 지금 배울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같은 종인데 그러면 그 같은 종의 개체수를 뭐라 그래? 개체군. 그러면 그 개체군이 어쩌자는 거야? 주기적으로 변동돼.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돼. 개체군 수가 어떻다고? 많아졌다가 개체군 수가 어때야 돼?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지금 뭘 배울 거라고?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는 무슨 주기적 변동이야? 1년 주기적 변동이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계절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1년 동안 개체수가 어떻다는 거야? 변하는 애들이라는 거야. 알겠니? 자, 간다. 그래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으로 제일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돌말이야. 돌말. 됐니? 자, 돌말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잘 봐. 돌말은 뭐 하는 거야? 돌말은 뭐 하느냐면 광합성 단세포 생물이야. 다시 할게. 돌말은 뭐 하는 새끼라고? 광합성하는 단세포 생물이야.
됐니? 그러면 광합성 하니까 얘는 광합성 하기 위해서 돌말이야. 돌말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 돌말이야. 돌말은 일단 첫 번째 광합성 하는 거야. 광합성. 두 번째,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해. 단세포 생물이니까 몸집은 커 작아? 매우 작은 거지. 근데 세포 하나짜리인데 얘도 생물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래. 뭐 있어야 돼? 핵이 있어야 돼. 그럼 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돼. 인. 핵은 뭘로 돼 있어? 인이라는 구성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인데 아주 인이라는 필수 구성 요소 있는 거야. 인이. 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무기염류라고 해. 또는 영양염류라고 해. 영양염류. 됐어요?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말은 광합성 하니까 뭐가 필요해? 햇빛이 필요하겠지. 온도도 필요하겠지. 근데 돌말은 뭣도 필요하다는 인이라는 구성 원소가 필요한 거야. 구성 원소. 됐니? 인이라는 구성 원소. 이 인을 우린 뭐라 그래?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는 광합성 생물인데 어디에 사는 광합성 생물이야? 하천에 사는 광합성 생물이야. 알겠니? 그럼 나는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영양염류 인이 필요하지. 영양염류 인은 어디에 있어? 하천에서는. 그래. 하천에 사는 물고기 배설물에 있는 거야. 하천에 사는 물고기 똥. 알겠니?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말은 하천에 사는 그 물고기의 똥을 분해해서 영양염류를 얻고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알겠니? 그것만 미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말. 됐니? 잘 간다. 돌말의 개체수야. 자, 봐. 겨울. 겨울이지? 겨울이니까 얘는 뭐야? 광합성 생물이지? 광합성 생물 하려면 광합성은 무슨 작용이야? 광합성 무슨 작용이지? 효소 작용이야. 그럼 뭐가 맞아야 돼? 온도가 맞아야 되겠지? 그런데 겨울이야. 그럼 온도가 맞질 않지? 그럼 광합성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는 매우 적게 있는 거야. 됐니? 두 번째, 돌말은 굉장히 적게 있는데 영양염류는 많아. 왜? 돌말이 영양염류를 분해하지 않지? 분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동물들이 싸놓은 똥은 많겠지? 그래서 영양염류는 딥다 많아. 근데 돌말이 없으니까 영양염류의 양이 줄어들지 않은 거야. 됐지? 겨울에는 그러니까 어때야 돼? 영양염류의 양은 많고 온도와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돌말의 개체수는 적다. 자, 이제 봄이 됐어요. 자, 봄이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따뜻해져. 어딨어? 수온이 올라와. 뭐 또 올라와? 빛의 세기도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 돌말이 광합성을 짱 잘하겠지. 거기다가 내 몸이 개체수가 많아지려면 뭐가 필요해? 영양염류가 필요하겠지. 덕분에 영양염류도 많아. 그래서 봄이 되면 하천에 돌말의 개체수가 왕창 증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가 봄에 가장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 그럼 봄에 돌말의 개체수가 계속 많아져서 돌말의 개체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여름이 되기 전에 돌말의 개체수가 훅 떨어져 버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여름이 되기 전에 돌말의 개체수가 다시 훅 작아져? 그렇지. 온도하고 수온은 좋지. 자기가 광합성하기 위해서. 근데 지 몸집이 분해돼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려면 몸집이 많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동물이 아닌 아주 단세포 생물이니까 뭐가 많아야 돼? 인이라는 구성원소가 많아야 되는 거야. 유기물과 인이. 근데 문제는 뭐 있어야 돼? 봄에 영양염류의 양이 훅 떨어지는 거야. 왜?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영양염류를 다 뭐야? 섭취해버렸어. 그러니까 동물이 싸놓은 똥보다는 지들이 먹은 양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양염류의 양이 훅 떨어져서
돌말의 개체수도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나 영양염류의 개체수가 더 작아서 더 이상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아. 온도하고 수온은 되게 좋은데, 수온하고 빛의 세기는 살기 딱 좋은데 뭐가 없는 거야? 그래, 영양염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가을에 잠깐 뭐의 양이 많아져? 그렇지,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지지. 그때 가을에 잠깐 돌말의 양도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돌말의 양이 많아졌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겠지. 가을에 갑자기 수온이 떨어져. 다시 빛의 세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영양염류가 양값 많아져서 돌말도 많아지나 했는데 내가 광합성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번에 뭐가 안 맞아? 온도와 햇빛이 안 맞지. 그래서 다시 돌말의 개체수는 다시 떨어지고, 돌말의 개체수가 떨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 하천에 쌓이는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지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주기적 변동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거 잠깐 읽어야 될 거 있어. 여름에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도 높은데 여기 있네. 영양염류가 고갈돼서 돌말의 개체수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왜 돌말이 없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여름에 왜 돌말이 없어? 그래, 영양염류가 없어서. 그럼 겨울에는 영양염류가 많은데 왜 돌말이 없어? 그렇지, 이번엔 빛의 세기나 온도가 낮아서. 이해됐니?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는 하천에 어때야 돼?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잠깐 많아졌다가 작아졌다. 1년을 주기로 계속 주기적으로 뭐 한다는 거야? 변동되는 거야. 이런 걸 주기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개체수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변동이 일어납니다. 개체수는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고?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자, 주기적 변동 하나 더. 이건 되게 쉬워.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가 일어나? 포식과 피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포식자가 많아지면 피식자는 작아지겠지. 그럼 피식자가 작아지면 다시 어떻게 돼? 포식자가 다시 작아진다? 그럼 다시 포식자가 작아지니까 피식자는 많아지겠지. 그럼 피식자가 많아지니까 다시 포식자가 어때?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많아지겠지. 그럼 포식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다시 피식자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아졌다, 작아졌다, 많아졌다, 적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됐니? 여기 1번, 2번 누가 포식자가 많아져서 피식자가 많아지고 피식자가 적어지니까 포식자가 요걸 찾으라 그러는 거야. 이건 찾을 수가 없어. 왜? 이 간극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기로 했어? 기억나? 우린 포식자하고 피식자 어떻게 찾기로 했어? 무조건 누구의 개체수가 무조건 많아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포식자보다 피식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알겠니? 토끼하고 늑대인데 제가. 그럼 토끼하고 늑대 중에 무조건 누가 많아야 돼? 그렇지. 토끼의 개체수가 무조건 많아야 돼.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더라도 누가 많아야 돼? 토끼의 개체수가 많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포식자의 개체수가 피식자의 개체수보다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 피식자 멸종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 파란색, 얘가 무조건 맞는. 그럼 얘가 뭐야? 피식자. 얘가 뭐가 돼야 돼? 포식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포식자, 피식자 찾는 건 아주 쉬운 거야. 무조건 누구 개체수가 많은 걸 찾는다. 피식자가 개체수가 많다. 이걸 뭐라 그래? 포식과 피식,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이겠죠? 하나 남았어. 하나만 남았어. 다 됐죠? 그래서 포식과 피식이고요. 그 다음에 상유작은 다음에 합시다. 자, 그럼 봐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 불러갈게요. 여기 있네요. 얘가 돼야 되죠? 요건 안 해도 되겠죠? 됐니? 봐봐. 얘 있다. 어휴, 볼륨이 뭘 문제가 이렇게 커. 이렇게 하고 풀어야 되겠네. 168번입니다. 됐어요? 보기는 책으로 해야 되겠네. 자, 꽉. 다 됐어. 꽉. 168번만 할 거야. 꽉. 160 몇 번? 8번. 꽉. 몇 번? 168번. 꽉. 준아. 됐니? 싸대기가 조금 필요해. 도와줘. 됐니? 싸대기가 좀 필요해.
자, 갑니다. 그림은 어떤 하천에서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과 돌말의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A하고 B는 빛의 세기와 영양염류. 에이, 그러면 누가 겨울철에 큰 걸로 보아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영양염류가 돼야 되겠죠. 영양염류. A하고 B는 빛의 수색이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빛의 세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옳은 것 찾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 1번 A는 빛의 색이다. 1번부터 옳지 않은 겁니다. 뭐 3개나 찾으라 그러냐? 됐니? 그 다음에 돌말은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소야. 야, 돌말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생물이야. 아까 뭐라 해서? 광합성 단세포 생물이라 그래서 생물이야. 돌말의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군의 크기야.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서 1년 주기로 변한다. 맞아요? 네. 언제 많았어? 겨울철에 작았다가 봄에 많았다가 여름에 작았다가 가을에 잠깐 많았다가 겨울 돼서 다시 작아지죠. 1년을 주기로 변동합니다. 초봄에 초봄이다. 준아, 나의 준아. 가자. 준아, 간다. 갈 수 있다. 그지? 준아, 간다. 초봄에 돌말의 개체군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초봄에 왜 늘어나니 갑자기 얘가? A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렇죠. 영양염류가 충분한 상태에서 B와 수온이 이상한데? B와 수온이 뭐 해줘서 그래?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광합성 하려니까 어떻게 돼? 수온이 높아졌고 빛의 세기도 셌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져라고 쓰여 있습니다. 초봄에 A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A가 뭐야? 영양염류죠. 초봄에 A가 확 줄어들었어. 왜 영양염류가 줄어들었어? 돌말이 그것을 소비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크게 감소한 것은 급증한 돌말 개체군의 영양염류를 돌말 개체군이 영양염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6번. 물이 많아.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여름이야.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개체수 증가를 제한한 거. 여름에 왜 갑자기 돌말의 개체수가 작지? 빛의 세기도 좋고 수온도 좋지. 근데 왜 돌말의 개체수가 안 늘어나? 그래, 뭐가 없어서? 영양염류가 없어서. 제한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B야? 아니야. B는 뭐야? 빛의 세기였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야. 늦여름에 A가 증가함에 따라서 늦여름이니까 이제 여기가 돼야 되겠지? 여기쯤 봅시다. 어딨어? 늦여름에 A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했어? 영양염류가 순간적으로 증가하겠지? 증가함에 따라 돌말의 개체수도 잠깐 늘어났습니다. 잘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초가을에 돌말 개체군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 초가을에 여기서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죠? 뭐 때문에 줄어들었겠어요? B와 관련이 있어요? 네, B와 관련이 있죠. 뭐가 떨어져서 그래? 빛의 세기와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말의 개체수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요, 어렵지 않아서 오늘은 되게 빨리 해봤고요. 다음 시간 1시간에 생태계를 다 마무리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